어떤 거 하고 싶어요? 지금 앞에서는 졸업을 저 졸업하는 게 제일 앞에 있는 학생은 없으면 없다고 해도 괜찮아요. 저요? 네. 저 조금 시간 보통 그래요. 아마 그런데 어렸을 때는 꿈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꿈이요? 부모님이 물어볼 때 너 뭐 될래 하면은 뭐 제일 만만한 게 경찰관 아니면은 대통령도 나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학교를 들어가면서 보통 다 꿈들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한국적인 분위기에서는 꿈을 그런 부정적인 말이 많아요. 꿈깨 너 무슨 꿈 같은 소리냐 그런 이야기들이 부정적이다 보니까 꿈들이 다 사라지고 그냥 주어진 대로 살지 않으니까 전부 다 좀 항상 좀 우울하고 바쁘게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꿈이 사라져요. 근데 외국에서는 드림 컴 트루라고 그래갖고 꿈은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근데 한국에서는 꿈깨라 그러다 보니까 무슨 꿈 같은 소리 하냐고 이런 부정적이다 보면 꿈도 다 없어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오늘은 행복하게 살려면 이런 꿈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인물 나눠준 것 중에서 어떻게 하면 꿈을 이룰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꿈을 가질 수 있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해요. 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행복을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사는지 모르는 거랑 꿈도 마찬가지. 이런 걸 안 해봤기 때문에 아까 공짜 없다 그랬잖아요. 연습이 안 해봤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가 학교에서 공부하라고 가르치고 하지만 꿈을 가져라 말은 꿈을 가져라 꿈을 꾸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우리 한마의료봉사단 여러분들이라도 꿈을 가지길 바라면서 제가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처음에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꿈이 목표가 돼요. 꿈에다가 그게 나중에 할 건데 꿈에다가 날짜를 적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뭘 하겠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학교를 뭐 2023년 6년까지 10개를 짓겠다. 이렇게 하면 꿈이 목표가 됩니다. 연도를 적는 순간. 그런데 연도가 없으면은 그냥 그건 진짜 꿈이야. 언제 할지를 몰라. 죽을 때까지 그냥 꿈만 꾸다 가는 거야. 그래서 연도를 날짜를 적어요. 그 날짜를 적고 그 날짜에 맞게 세부적으로 자르면은 그게 계획이 돼요. 이해되죠?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 저기서 뭘 해야 저 꿈이 이루어질까? 그 다음에 실천을 해요. 맞아. 행동이다. 행동을 함으로써 저 꿈이 이루어진다. 이해되죠? 예. 그리고 꿈은 어떻게 해야 돼?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내가 뭘 사고 싶다든지, 뭐 차를 갖고 싶다든지, 어떤 차를 갖고 싶다든지. 그리고 굉장히 간절해야 돼요. 내가 정말 저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네, 간절해야 돼요. 그래, 이왕 꿈꾸는 거 좀 크면 좋아.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 버니까 110만 원짜리 뭐 하나 사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100만 원 벌더라도 1000만 원짜리, 억짜리, 이는 좀 크기가 돼요. 그리고 그게 결국 나중에는 시각화가 돼요. 시각화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목표는 이 스마트하게 했는데 내가 구체적으로 하고 측정 가능해요. 이제 목표가 되면. 그 다음에 그게 현실적이어야 되고 이룰 수 있는 그런 게 돼야지 목표로서 그게 돼요. 그 다음에 타임이라는 거는 시간이 딱 정해. 언제까지 내가 하겠다. 그리고 나서 세세하게 한번 계획하고 마지막에 그렇게 계획을 짰으면 거기에 맞게 내 몸이 움직이죠. 그러면 꿈이 돼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지갑에 넣고 다닙니다. 이걸 적어서.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된 거는
그대로 지우고 내년에 또 2019년도에 또 적을 거예요. 그러면서 꿈을 이루어가요. 굉장히 그러면은 안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도 하고 이런 게 시각화예요. 저는 제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제 바탕화면에 이렇게 항상 들고 다닙니다. 항상 바탕화면 켜서 볼 때마다 이렇게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걸 하고 다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보통 다 안 할 거예요.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무의식적으로 계속 작동을 해요. 그래 시각화라는 게 그런 것도 있지만은 오늘 조금 전에 유인물 나눠줬는데 유인물에 자기 지금 시작한 날짜하고 이름을 적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리고 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자기가 갖고 싶은 거 그리고 내가 뭐가 되고 싶은지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지금 아무 꿈이 없기 때문에 몇 개 적을 수 있는 게 몇 개 없을 거예요. 갖고 싶은 것도 좋고 하고 싶은 것도 좋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적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몇 개 못 적어요. 적을 게 없을 거예요. 100가지 하루아침 못 적어요. 시간을 가지고 매일 생각날 때마다 내가 여행을 가고 싶다. 뭐 집이 얼마짜리다. 집이 크면 몇 평짜리다. 그걸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구체화시켜서 적을수록 훨씬 더 이룰 확률이 높아져요. 그리고 나서 이래 적고 나서 이거 굉장히 잘 보이는 집안에 자기 위에 침대 위에라든지 냉장고 옆이라든지 붙여놔.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서 매일 보게 돼. 그리고 거기에다가 날짜를 적어야 돼. 날짜를 안 적으면 아까처럼 꿈이 되는 진짜 꿈이야. 언제 할지 모르니까. 날짜를 적어놓고 자기가 항상 잘 보이는데 붙이놔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서 무의식적으로도 보게 되고 하다 보면은 이루어져요. 저는 이렇게 해서 많이 이루었어요. 되더라고. 근데 설마 될까 하면서 안 믿는 사람이니까 안 해도 돼. 그럼 뭐 제 꿈이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죠. 나는 이대로 살래. 그것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이대로 살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왜냐? 내가 이대로 살래가 꿈이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거 적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날짜 적고 잘 보이는데 붙이고 진짜 간절하면 휴대폰이라도 바탕화면에다가 깔아놓고 보는 거예요. 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봐진다고. 그렇게 한번 꼭 해보길 바래요. 그러면은 저는 이런 이야기를 정말 젊었을 때 누구한테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제가 결국 배우고 이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정말 해보시길 바래요. 네, 정말 달라질 거예요. 네. 그리고 이해가셨죠? 혹시 질문? 네. 지금 2018년 끝나가잖아요. 네. 그 지갑에 있는 것 중에 몇 개나 이렇습니까? 지갑에 있는 것 중에 목뒤 중에. 지금 18개가 있는데 18개 중에서 한 8개 정도 입었네요. 어떤 거는 2018년 12월 31일까지였는데 4월달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네, 제 나름대로. 이렇게. 자, 이해되시죠? 예. 예.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게 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긍정적 사고와 이 감사입니다. 고마워하는 거.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결국은 비관적으로 살든 부정적으로 보든 긍정적으로 보든 선택은 본인이 하는데 결국 사물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물컵에 물이 반이 남았는데 이걸 어떤 시각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고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어. 이것밖에 없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만큼이나 남았네 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생활하는 게 훨씬 에너지가 높아요. 그 이야기는 결국 자기가 행복해진다. 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치과를 하는데 가끔 비가 오면 환자가 많이 없어요. 그리고 또 환자가 많을 때도 있고. 근데 비가 오면 환자가 없는데 없다고 저는 감사하다고 해요. 고맙다고 해요. 왜냐? 비가 환자가 없으니까 쉴 수 있으니까. 직원들도 쉴 수 있고 쉴 수 있고. 근데 환자가 많으면 제가 피곤하겠죠. 그러면은 환자가 많아서 또 감사하다고 해요. 왜냐? 환자가 많을수록 제가 애들도 부양하고 직원들한테 월급도 주고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부정적으로 환자가 없으면 없다고 짜증나고 환자가 많으면 피곤해 나를 힘들게 하니까 또 짜증나고 화가 나고. 근데 상황은 똑같아. 어떻게 마음이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에너지가 달라지고 내 마음 자세가 달라지다 보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또 다른 거 저는 오른손으로 오른손잡이에요. 어느 한날 진해 군항제 아시죠? 군항제 때 택시에서 문을 열다가 문을 닫으면서 손가락 왼손가락 여기에 딱 다쳤어요. 굉장히 아프겠죠. 무지 아팠어요. 잡는 순간 제가 감사하다 했어요. 감사합니다. 왜 그랬냐? 왼손 다치게 왼손가락 다치게 오른손을 다쳤으면은 진료하기 굉장히 힘들었을 건데 왼손 다쳐서 감사합니다 하니까 조금 덜 아프더라고요. 아프긴 아프지. 좀 덜 아프고. 제가 스키를 좋아하는데 2002년도에 스키를 타다가 진짜 크게 사고가 났다. 사고 난 다리가 패대기 쳐갖고 일단 누웠어. 들어 누웠는데 아차 싶더라고. 근데 다리를 움직여 보니까 다리는 말을 안 들어. 오른쪽 다리가 뭔가 사고가 나긴 났네. 근데 허리를 움직여 보니까 허리가 괜찮은 거야. 제가 애가 4명인데 2002년 지금부터 한 16년 전에 거죠. 허리가 이거 일단은 살았구나. 너무 감사한 거야. 허리가 움직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모터 거기에 실려서 이제 내려가 사진 찍어보니까 다리가 깔끔하게 여기 뼈가 밑에 쪽에 뼈가 2개인지 알지? 티불라고 피불라 그걸 한글로 뭐라 그러더라? 경골하고 예? 피골 경골 그렇죠. 예. 근데 앞쪽에는 딱 두 동강이 딱 한 3mm 정도 딱 났고 뒤쪽에는 5조각이 났더라고. 깔끔하게. 그래가지고 또 감사한 게 교수님 그때 삼성병원 입원을 했는데 교수님이 탁 보더만 또 수술을 안 했어. 그래서 12주 나왔어요. 브레이크는 12주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래 한 달 정도 기부술을 하고 12주 나와 12주 동안 해야 되는데 병원을 비워놓을 수 없어서 한 달 만에 이제 기부술을 하고 돌아와서 치과를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직원들이 스툴을 밀고 당기면서 저를 했는데 그때 또 감사한 게 제가 치과 페달을 왼발로 밟아요. 그게 또 감사하더라고. 네. 오른발 다쳤어. 네. 이게 생각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공짜가 없다 그랬죠. 연습하면 돼. 감사하는 거 처음부터 잘 안 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왜? 내가 인기 형성이 지금 부정적이고 그런 쪽으로 시야가 그리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혹시 감사일기 들어봤죠? 예. 하루에 2가지, 3가지씩이라도 감사하는 거를 한번 적어봐요. 매일. 이건 종교하고 관계없어요. 그냥 밥을 먹는 것도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먹어봐요. 맛이 달라요. 근데 그게 내가 이런 거 먹어 이따위를 먹어야 돼 하면서 먹는 거랑 진짜 감사하면서 먹는 거랑 마음이 달라지면서 행복해질 거예요. 정말. 그래서 연습을 하세요. 정 안 되면 매일매일 내가 하루에 3가지씩이라도 감사하겠다. 네.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행복해질 거예요. 네. 저는 종교인은 아니지만 제 좌우명이 그래요.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그래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아파도 감사하고 안 아파도 감사하고 예. 말도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웃을 수 있어요. 이게 행복하게 사는 길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독서하고 취미생활인데 여기 계시는 학생들 한 달에 책 한 권이라도 읽는 사람. 그러시구나. 교과서 빼고 한 달에 한 권 읽기 힘들죠, 그죠? 네. 저는 인생을 살면서 별 후회 같은 건 없어, 솔직히 지금도. 그런데 딱 만약에 한 가지 되라 그러면 저는 독서를 이야기해요. 제가 책을 읽기 시작한 거는 교과서 읽는 거 빼고 신 때부터 50살 때부터 지금 한 6년째 읽고 있는데 그때는 처음에는 읽기 힘들더라고요. 저는 치과대학을 나와서 이 가는 길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크게 뭐 생각도 안 했어요, 솔직히. 옛날에 고등학교 2학년 때 한번 집에 세계문학 정집이 있어요. 앙드레 찌드의 좁은 문이라는 책을 딱 꺼내갖고 딱 읽는데 한 2장 읽으니까 머리 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덮었어요. 나는 책하고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서 그런 책은 좋아했어요, 솔직히. 주간지 그 당시는 썬데이 소리라는 그런 주간지 여기 이제 교수님은 웃어지는 않은데 어떤 책이냐 알아요? 그걸 보면은 요즘은 학생들 보면 브로마이드 크게 이렇게 가수들이나 연예인 노는 거 있잖아요. 예, 거기도 그때는 연예인 같은 연예인은 노긴 노는데 이제 수영복이 비키니 입은 그런 노는 그런 주간지가 썬데이 그런 거나 봤지. 솔직히 교과서 말고 책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독서를 하고 나서 정말 내가 이렇게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아는 게 너무 좀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좀 더 공부해야 되고 겸손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사고의 틀이 넓어지다 보니까 고정관념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깨지고 또 장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책 그 찾아보면 독서의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 중에 또 하나가 이래 15,000원, 비싸면 17,000원 아니면 12,000원, 만원에서 2만 사이에 돈을 주고 한 사람의 인생을 알 수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큰 장점이에요. 어떻게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주고 한 사람의 인생을 알 수 있냐고. 그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그 책을 쓰는 사람은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책을 쓰는 거라 그 독서 꼭 필요해요. 행복해지려고. 한 달에 한 권이라도 읽어보세요. 저는 조금 후회하는 것도 있어요. 후회가 그런 후회 말고는 솔직히 살면서 지금 이 나이 때 누가 저한테 책 읽으라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공부만 해요. 우리는 또 과락이 있어갖고 한 10몇 과목 중에 한 과목이라도 F 받으면 또 유급해. 공부밖에 몰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나중에 부작용이 많이 나더라고요. 졸업하고 치과대학 졸업하고 나서 개원하고 나니까 그냥 안 하면 무인격 그런 게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행복해지는 이 취미생활 꼭 가져야 돼. 지금부터라도 공부도 좋지만은 혹시 취미 있어요? 네. 어떤 취미? 축구도 하고. 아까 말씀 나온 건 스키도 그래. 이 행복해지려면은 이는 여가 생활을 즐길 줄 알아요. 돈만 많이 번다고 절대 행복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뭘 악기를 하나 한다든지 스포츠를 한다든지 그런 걸 꼭 하나씩은 꼭 그러면은 정말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 같은 경우는 봄, 가을에는 스키도 봄, 가을에는 골프도 치고 등산도 하고 하이킹도 하고 많이 해요. 그래 겨울에는 스키를 타고 여름엔 주로 이제 물속에서 고기하고 대화해요. 김스쿠버예요. 하는데 그런 거 자체들이 지금 젊었을 때 그런 걸 조금씩이라도 익혀놓으면은 훨씬 더 나이 들더라도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지더라고요. 생각의 폭도 넓어지고. 그래서 그게 결국은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걸 꼭 가지시길 바라요. 그 다음에
아, 인간관계. 인간관계 굉장히 사람들 어려워하죠. 그죠? 잠시만 동영상을 볼게요. 이거는 저 하버드 의대에서 한 75년간 연구한 결과인데 일단 동영상부터 한번 보고 시작할게요. 소리가 안 들리네. 잠깐만요. 이 소리 켜는 거 없어요. 행복의 비밀은 무엇일까? 수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처럼 75년간 진행된 것은 없다. 하버드대 의대의 이 연구는 1938년부터 10대 남성 두 그룹 724명의 인생을 추적해왔다. 현재는 60여 명만이 살아있고 대부분 90대 나이가 됐다. 한 그룹은 하버드대 2학년생들, 다른 그룹은 보스턴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은 공장 노동자, 변호사, 벽돌공, 의사 등으로 사회로 진출했다. 한 명은 대통령이 됐다. 알코올 중독자, 정신불면증 환자도 생겼다. 바닥에서 최고 정상까지 올라간 사람도 그 반대 방향으로 추락한 사람도 있었다. 행복한 삶을 위해 추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연구팀의 결론은 한 가지다. 아주 오래되고 뻔한 얘기 같지만 좋은 관계가 행복과 건강을 지켜준다는 사실이다. 가족, 친구, 지역사회와 관계가 좋은 사람일수록 행복하게 오래 산다. 외로움은 독약이다. 불행할 뿐 아니라 건강과 뇌 기능도 일찍이 중년부터 쇠락하기 시작한다. 숫자가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 무리 속에서 외로울 수도 있고 결혼한 상태에서도 고독할 수 있다. 80대가 되어서도 건강한 것은 50세 때의 콜레스테롤 수치와 상관이 없었다. 어려운 경우에도 진정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80대는 기억력이 더 또렷하게 더 오래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런 글을 남겼다. 인생은 너무 짧아서 다투고 언짢아하고 책임 추궁하고 그럴 시간이 없다. 오로지 사랑할 시간, 순간들밖에 없더라. 여러분, 행복은 관계의 질이 중요합니다. 한번 자신의 주변을 둘러보세요. 자신의 주변을. 감사합니다. 네, 어때요? 행복해지려면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은 저 SNS 시대라 혼자 스마트폰만 보고 스마트폰하고만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사람을 만나야 돼요. 만나는데 원칙이 있어요. 제 나름대로. 가능하면은 부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 절대 만나지 마세요. 왜? 에너지가 자꾸 그쪽으로 뺏겨. 본인도 그럼 그쪽으로 빨려들어가. 그래서 본인보다 나은 사람, 에너지가 충만한 사람들 만나.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만나려면은 본인도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야지 위에 사람들도 보면은 밑에 사람이 에너지가 있는 사람을 보려고 그러지 부정적이 있는 사람 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본인도 노력해야 돼. 아까 공짜 없다 그랬어요. 인생에. 본인도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야 돼. 그러면서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하세요. 분명히 돼요. 그러면 위에 있는 사람도 보이거든. 그럼 같이 가고 싶어 해요. 그러면 그 시너지가 굉장히 커져요. 가능하면 그래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멀리 하세요. 네. 그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보통 많이 가끔 다투죠. 다투지 않는 방법을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했는데 팁을 하나 드릴게요. 사람이 말에는 에너지가 있어요. 맞죠, 교수님? 네.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말을 할 때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다름하고 틀림이 진짜 다른데 보통 말을 하면서 니 틀리잖아. 그 이야기.
그러다 보면 상대방은 듣다 보니까 틀린 게고 다른 거를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상대방은 또다시 대항을 하게 되죠. 뭐가 틀려? 내가 맞다고 우기고. 그래서 서로 이러다 보니까 특히 남자들 같은 술자석에서 그게 이제 폭발을 하죠. 싸움하고 맥살을 잡고. 근데 이게 틀린 게 아니고 우린 각자 전부 다 다른 거예요. 생각도 다르고 먹는 거 입는 거 다 다른 거지. 그게 틀린 게 아니라고. 그래서 말부터 고쳐야 돼. 너 내하고 좀 생각이 다르잖아? 그 하는 거랑 너 생각이 니네 생각이 틀려. 하면 느낌이 다를 거예요. 다르다 하면은 상대방은 인정을 하지만은 틀리다고 하면은 갑자기 무시당하는 거예요. 무의식 쪽이 그게 작동을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인간관계가 굉장히 행복에 위해서 중요하다고 했는데 말부터 바꿔요. 다 다름을 서로가 친구가 모양이라든지 옷 입는 거, 먹는 거, 습관 다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다. 니는 맞고 나는 틀리다가 아니고 다름을 인정을 하세요. 인정을 하면 훨씬 대하기가 편해질 거예요. 말을 할 때. 그게 이게 처음에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공짜가 없어. 연습해야 돼요. 의식적으로. 다른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다. 그리고 보통 이 인간관계에서 또 하나 마지막 상처를 많이 받을 거예요. 혹시 여기 있는 학생이 내한테 뭘 해달라 그러는데 안 해주면은 내가 안 해주면 기분이 나쁘지. 예를 들어서 그렇지. 그리고 뭘 좋은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이쪽이 했어요. 내가 아니 본인이 내한테 본인 나름대로 나를 생각해서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그걸 무시하면 기분이 나빠야 안 나빠요? 나쁘죠. 그런데 그 생각을 바꾸시다.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자기 욕심이거든. 이쪽엔 가만히 있었어. 근데 내가 이쪽에 뭔가 좋은 말을 해주고 싶어. 근데 내가 좋은 말을 해줬어. 근데 듣고 안 듣고는 누구 결정을 해요? 이쪽이 결정해요. 본인이 결정. 근데 내가 그걸 결정을 하고 나서 들으려고 그러니까 이쪽이 안 하면은 내가 무시당했다고 내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거는 본인이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암만 저쪽한테 조언을 하든 좋은 이야기를 하든 뭐를 하든 결정은 상대방에 있는 거지 본인한테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가 결정을 하려고 그래. 자기가 결정을 내놓고 상대방한테 이야기를 해. 그래놓고 해주면 고마웠고 기분이 좋은데 안 해주니까 상처를 받는 거야. 특히 이 학생들 더 많을 거예요. 근데 결정은 그걸 타인의 과제라 그러는데 아들의 미움받을 용기에 보면은 타인의 과제라 그래요. 자기의 과제는 자기가 하면 되고 예를 들어 내가 뭔가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 충고든 뭐든 해주고 싶은 거 내가 하는 건 내 과제고 그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선택하는 거는 타인의 과제예요. 타인의 결정은 타인이 하는 거지. 내가 자꾸만 그걸 좌지우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처를 받는 거야. 내가 상처받았어. 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안 듣는 것 같아. 지하고 내가 얼마나 친한데 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결정은 상대방이 한다고 생각하면은 하든 안 하든 그거는 내 소관이 아니라고. 그대로 인정을 해주면 훨씬 상처를 덜 받을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관계가 훨씬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꼭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 혹시 있는? 너무 완벽하십니다. 마음에 이제 오늘부터 여기 있는 계시는 분들은 그런 마음의 상처를 좀 덜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해가세요? 조금 전에 이야기가? 네. 자기 과제는 자기만 하면 되고 그걸 남은 과제까지 자기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가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과제는 자기가 하고 남은 과제는 남이 하는 거. 네. 그거 꼭 명심하면 돼요. 굉장히 도움될 거예요. 이 마음 다스리는 거예요. 갑자기 왜 이렇게 감사합니다. 여기 그다음에 네. 행복해지는데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더라고.
나눔하고 공부하는데 우리가 여기 계시는 분 다 굉장히 귀하고 소중하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확률로서 태어났어요. 로또의 10몇 배? 한 수십 배 이상의 확률로서 다 한 사람 한 사람 태어났어요. 인정해요? 예. 네. 그것도 엄마하고 아빠하고 결혼해서 잘 됐을 때 그 확률이고 여기는 이제 의료 쪽이니까 적나라하게 아빠가 정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엄마를 만나서 수중이 될 때까지 확률은 말이 안 되는 확률이에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죠? 예. 엄마 난자랑 아빠 정자가 만나서 이렇게 생기는데 우리가 근데 그게 아빠가 정자가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확률로 따지면은 그래서 본인이 태어날 확률은 말이 안 됩니다. 종교적으로가 아니고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그래 그만큼 확률로서 그런 확률로서 태어난 굉장히 귀한 사람. 그리고 20몇 대 때 저하고 만날 확률은 더 말도 안 돼. 근데 우리가 같이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소중한 분들. 그런데 이런 분들의 지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행복일까? 행복할 것 같아.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눔을 통해서 이 굉장히 하다 보면은 굉장히 자기 자존감이 올라가요. 자존감이 올라가면서 또 행복해져요. 남을 위해서 다들 귀한 사람인데 내만 귀한 게 아니거든. 본인도 귀하고 본인도 다 귀하기 때문에 그거는 잘 살고 못 살고가 아니야. 그래서 이타적으로 사는 게 어찌 보면 자기 욕심이 자기가 이타적으로 사는 게 가장 이기적이라는 거. 한번 꼭 이런 나눔 봉사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것도 공짜가 없어. 연습해야 돼. 예를 들어서 뭐 그래 당신은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하지 뭐 당신은 뭐 하니까 하지 나는 돈 벌면 할 거야. 그건 안 하겠다는 사람도 똑같은 거야. 지금이라도 혹시 10원 1원이라도 하면 돼. 행동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그걸 함으로써 점점 하다 보면 재미가 있기 때문에 커져. 액수도 커져요. 그래 그 비법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 같은 경우는 통장을 따로 아예 딱 분리를 시켜요. 예를 들어서 용돈을 받는다. 그 다음 기부 통장을 하나 만들어. 그게 10원이든 100원이든 상관없이 그냥 통장에 넣는 거지. 내가 100원 받았어. 그럼 일요일이라도 하고 싶어. 아니면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분은 다른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계좌를 따로 분리를 시키려면은 나중에 그 돈이 커져도 이건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부담 없이 할 수가 있어. 그런데 그게 계좌가 분리가 안 되다 보면은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워. 돈이 이것도 써야 되고 저것도 써야 되고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봐요. 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매일 하루에 환자 한 명당 얼마씩 그냥 떼요. 떼갖고 적립을 해요. 적립을 해서 한 달에 적금을 넣어요. 그래가 12월 달에 적금 타서 기부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만 원씩 해요. 10만 원이 안 되더라도 10만 원 그다음 날 돈이 많이 들어오면 거기서 10만 원 떼가 저희가 한 달 한 200만 원 정도씩 해요. 그래요. 1년에 2,400만 원 이상 하는데 그 중에서 적금 요번 달에 적금 탑니다. 적금 타면은 200만 원 다시 적금 넣고 200만 원 저를 위해서 수고했다고 200만 원 저를 위해서 한 2천만 원 가지고 이래 조금 학교 짓는데 쓰고 국내 보통 옛날에는 국내에 1,000만 원, 국외에 1,000만 원 그렇게 했어요. 하는데 자꾸 점점 커지더라고요. 저 원래 올해는 한 3,500만 원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돈이 안 모여가 그래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자꾸만 커져.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 마음가짐이. 근데 쓰려고 생각하면은 쓸 때 많지. 근데 저는 이렇게 함으로 제 자존감도 높아지고 제가 행복해져요. 결국은 내가 좋자고 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려고.
꼭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작년 5월달에 3년 전부터 매년 1,000만 원씩 기부를 했는데 그게 어느 3년 뒤에 지나고 나니까 학교가 하나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파란 학교가 제가 진 거예요. 그 전에는 여기 다른 분이 지었는데 그 전에 기존 학교가 이게 학교예요. 네팔 학교였다. 이게. 근데 이런 거 하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제자주는 올라가요. 참, 그리고 저런 애들 눈빛을 봤는데 참, 그리고 사는 삶이 나중에 한번 이런 거 한번 봉사활동 같은 거 한번 꼭 가보세요. 가보면 여기 집 같은 게 있잖아요. 예. 평생을 저기 사는데 저 밑에는 우리야. 돼지가 우리고 그 위에 살아. 근데 가난을 평생을 못 벗어나요. 근데 그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결국 교육이라 생겨요. 물고기를 준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잠시는 만족하지만 물고기 잡을 수 있는 낚시 방법을 가르쳐줘요.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야지 물고기 주는 거 아니거든. 근데 정말 전인대에 사는 사람 보니까 참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여기도 카트만두에서 차로 식성거리는 한 80km밖에 안 되는데 좋은 버스를 타고 가도 한 5시간, 6시간 걸리는 거리에서 또 산골짜기로 1시간 정도 올라간대요. 이렇게 하고 재밌는 게 학교 이제 교실에 제 애들이 4명이다 보니까 이름을 하나씩 다 붙였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애들도 얼마나 자기 좀 뿌듯하겠어. 현경이 교실, 수진이 교실, 지원이 교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쁘고. 요번에 가면서 5월달에 했는데 딸내미가 셋째 딸하고 같이 갔어요. 이렇게. 다 돼가네. 근데 여기 축하한다고 이쪽에 한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되나. 근데 이제 맨발로 가. 이거 하나 그냥 이 네팔 춤인데 한번 한 1분 정도 되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환경은 이래도 얼굴이 참 밝아요. 우리 한인보다 굉장히 이해하는 거예요. 저는 듣다 보니 이것도 다 중독이 되는 거죠. 예. 이런 환경 속에서 참 얼굴이 너무 맑고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도 적어놨는데 제가
2036년까지 그래서 학교 10개를 짓겠다고 제가 마음을 먹고 항상 적고 다닙니다. 원래는 3년 걸렸는데 3년씩이면 10개를 질러 30년이라서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나이가. 그래서 2년으로 앞당겼어요. 2년에 하나씩 한번 지어보자고 제 버킷리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운동. 여기 운동 좋아하시는 분? 없어요? 사람들이 손도 안 들고 재미가 없나 봐. 저요. 운동 좋아해. 운동 꾸준히 하시는 분? 저요. 네. 제가 살아오면서 운동을 왜 냈느냐? 이 우리 몸은 정신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근데 몸이 망가지면은 정신도 다 망가져. 근데 아직은 젊기 때문에 운동을 하든 안 하든 그 에너지로서 지금 살아가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안 돼요. 제가 아까 왜 물어 56, 저 평생을 그냥 전문적인 운동은 아니지만 그냥 꾸준히 그냥 생활 운동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고모가 저는 인간 될 줄 몰랐다 그래요. 그만큼 그렇게 약했어. 약했는데 지금은 평생 병원 신세진 적은 없어요. 그런데 한번 잘못 먹어서 저걸 다리 분질러졌어. 그래서 병원 신세졌고 한번 햄을 잘못 먹어서 식중독 때문에 한 병원 신세를 진 적은 있어요. 그거 말고는 병원에 가본 적은 없어요. 그게 이제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몰랐다. 그래서 제가 술도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결국 그게 운동이 효과 따지면 또 뭐 쫙 나오겠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습관을 들여요. 그게 인생이 공짜가 안 나요. 처음에는 힘들어. 왜? 안 하던 걸 하니까. 힘들지만은 66일만 영국의 연구에 의하면 66일만 꾸준히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 하면 그게 불안해. 우리 뇌는 스트레스 받는 걸 굉장히 싫어해. 그래서 스테이블한 걸 좋아하거든. 안정적이다. 그대로 스트레스 안 받는 거. 지금 만약에 앉아서 있는 게 굉장히 좋은 거면은 이 상태를 좋아하는 거지. 움직이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 그런데 66일만 계속 움직이면은 이제 가만히 앉아 있는 걸 불안해. 왜? 움직일 때가 됐는데 안 움직이냐. 뇌는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런 좋은 습관을 들인다면은 이 육체가 있어. 암만 아까 이야기하기로 운도 있고 뭐도 있고 인간관계도 좋아. 취미도 있고. 그런데 자기 몸이 아파서 들어누워 있는데 그런 게 뭔 소용이 있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젊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못 느낄 거예요. 근데 꼭 지금부터라도 습관을 들이면은 평생이 즐거워. 행복해진다. 네. 그래서 저걸 마지막으로 났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네. 서두에 이야기했다시피 인생에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제가 살아보니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한번 실천해 보세요. 실천해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여기 계신 다 귀하게 태어났어요. 그런 사람들인데 삶은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밖에 없는 삶. 정말 주인으로서 행복하게 좀 잘 살고 싶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되길 바라요. 그게 제 아까 참 행복하게 잘 후회 없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끌끌끌 하지 말고 그렇게 살길 바라면서 제가 제 나름대로 다짐이 있어요. 그 다짐을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나의 다짐. 치과 의사를 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많이 고민했다. 정말 귀하게 태어나서 후회하면서 생을 마감하기는 싫었다. 후회 없이 웃으면서 이 세상과 작별하고 싶다. 위로 보면 내 자신이 너무 작고 초라하지만 아래로 보면 또한 너무 많은 것을 가졌다. 그래서 자신만 위하는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고 싶다.
나 이런 활동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면 그건 분명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할 수 있을 때까지 이런 일을 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구애 없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감사합니다.